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톤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 밀떡은요, 육군 헬기, 육군 항공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육군 항공 관련해서는 최근에 소위 LAH라고 하는 이제 경량 다목적 헬기라고 볼 수 있죠. 네네. 그 경량 경전투 헬기를 이제는 개발이 완전히 체계 개발까지 완료 전 단계까지 갔습니다. 선언만 안 했을 뿐이지. 시제기 세대를 가지고 각종의 적용 시험 훈련을 네. 한 4년, 만 4년은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만 4년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양산 전 단계로 들어갔고, 전투 적합 판정을 이 11월 말에 할지 아니면 12월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씩은 한두 달 정도 지체가 됐습니다만은 이것이 되면은 바로 2023년부터는 양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치가 될 텐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LAH가 과연 어떠한 개발 과정을 겪었고 이 헬기는 어떤 헬기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초적으로 가장 궁금한 것이 이 헬기를 왜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육군 항공은 대표적으로 500MD라고 그쵸. 하는 아주 경정찰 헬기 네. 또는 경공격 헬기가 있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브라라고 하는 전투에 적합화된 그 네. 전투 헬기가 있었죠. 월남전에서 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기동 헬기 UH-1이라는 기동 헬기, 또 UH-60 기동 헬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오래된 헬기가 바로 코브라입니다. 코브라와 함께 더더욱 오래된 거는 이제 500MD죠. 그렇죠. 숫자도 상당히 많고 총 257대나 양산을 했습니다. 이게 뭐 잠자리라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 헬기들을 한꺼번에 한번 교체를 해볼까? 왜냐하면 기종을 갖다가 통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획했던 것이 한 1995년 정도에 계획을 이미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2만 파운드급의 헬기들을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죠.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변경이 돼서 2001년쯤에는 결국 그러면 역시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겠다. 전투 헬기는 전투 헬기 쪽으로, 그리고 정찰 헬기와 어떻게 보면 무장 헬기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네. 경전투 헬기는 따로 가야겠다. 따로. 네. 그래서 구상이 된 게 2001년 정도에 한쪽은 그 2만 파운드 이상의 대형 공격 헬기로 가고, 한쪽은 경량 전투 헬기로 가겠다. 그 경량 전투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된 게 바로 코브라와 그 다음에 500MD 디펜더였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좀 더 더해서 BO-105 정찰 헬기까지 네. 다 한꺼번에. 왜냐하면 BO-105 정찰 헬기는 12대밖에 12대. 없고, 극소량이들이었죠. 예, 그리고 정찰 헬기로서 역할을 이제는 좀 대체해야 될 때가 역시 온 거예요. 물론 기체의 수명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구상이 된 것이 바로 LAH고, 그 동안의 명칭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게 합의가 모아져서 2005년부터 기초적인 탐색 개발에 들어갔고, 그 다음부터 축차적으로 체계 개발에 들어가기 시작한 게 바로 2015년부터고요. 네네. 그래서 체계 개발이 완료가 된 게 2017년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이제 시제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시제기가 세대가 나왔고 계속해서 시험을 거쳐서 지금에 이렇게 된 거죠. 예. 비행 테스트도 공개되었죠. 예, 그렇죠. 얼마 전에 사천 에어쇼에서 네네.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공개가 된 거, 그리고 또 DX 코리아에서도 그렇죠. 네, 네. 아주 실기체가 공개가 됐고, 제가 기억이 좋았던 그렇죠. 거는 네. 굉장히 나이가 드신 어르신 네, 세 네. 분이 오셔서 가장 친구분이신가 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이제 바쁘시거든요. 그렇죠. 네. 앞에서 업체 관계자분이. 예. 그래서 또 할아버님들한테 또 다가서지를 못하실 정도로 바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엔진음도 들려주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예, 한번 그때 당시에. 예, 기동을 한번. 근데 뭐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역시 예. 나를 잘 잡아야 돼. 그다음에 저도 실물을 봤었는데 DX 가서 일단 생각보다 기체가 컸고요. 그죠? 생각보다 컸어요. 네, 네. LAH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500MD보다 그렇죠. 조금 큰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네. 실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도팽이라는 헬기 자체가 원래 큽니다. 그렇습니다. 바탕이. 500MD가 수치화해서 말씀드리면 한 8,000파운드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기체인데, LAH는 15,000에서 19,000으로까지도 보죠. 거의 그런 2배에서 2배 이상. 그렇죠. 그런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 500MD로 비교했을 때는 엄청 커진 거죠. 그럼 얘기한 대로 다양한 임무, 그러니까 500MD처럼 이제 정찰과 공격, 그다음에 필요하면 간단한 수송,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헬기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고,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설왕설래고 오고 가긴 했지만 일단 실물을 보니까 저는 그래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예, 네. 청취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딱 일단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 게 이것은 흔히 얘기하는 무장 헬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대형의 공격 헬기, 전문 공격 헬기 이렇게 보셔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특히 이 부분에 주목하는 게 이 개발상의 난맥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텐덤식 사수와 그 조종사 이런 구조로 해서 본격 그 전투 헬기 그런 설계로 갈 것이다라고 했다가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양쪽으로 이렇게 사람이 앉는 민수헬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에만 기관포를 다는 이런 모양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좀 말이 많은 게 현실이고요. 그런 게 이 사수나 조종사의 시계를 좀 제약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 이왕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LH를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로 떠올랐던 게 있잖아요. 이런 네. 헬기는 단점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뭐 김 PD님이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예. 또 여기 패널 분들이 좀 답을 드리는 시간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LH 사업에 제기된 논란이 한 4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아, 그냥 4가지를 야. 그냥 정리를 한 번에, 하셨구나. 네. 크게 몇 가지가 있죠. 한 번에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오래된 설계의 기체를 비싸게 들였다. 낡은 설계를 비싼 값에 사들였다. 예. 일단은 낡은 그런 그 설계를. 설계를 우리가 비싸게 도입했다. 이거는 이거는 반대로 예. 최신형의 설계를 싸게 싸게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기를 치는 거죠. 박앤세일을 하나. 사기를 이게 치는 거죠. 사실상 수리온 때도 비슷한 예가 계속 나왔죠. 그게 쿠거 이게 디자인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건 제가 이제 그냥 그거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얘기는 결론 협상. 상대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설계 도면을 도입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은 몇 개 안 됐었다. 그 당시 이제 최종적으로 3개의 기체가 후보에 올랐는데 하나는 S-76, 저 미제죠. 네, 미제. 시보스께서. 그리고 굉장히 좀 대형의 헬기예요. 그쵸.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무장 헬기로서 과연 맞을까 하는 음. 정도였지만 거의 블랙호크보다 조금 작은 그렇습니다. 정도입니다. 우리는 사실 굉장히 대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었기 음.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점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게 H155라고 하는 이 에어버스사의 헬기는 에어버스사가 버리려고 하는 카드였어요. 자기들은 후속 기종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이 설계도를 넘기고 후속의 기체, 더 신형의 기체를 이제 세계 시장에 내기 위해서 우리한테 딜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우리가 부분이 항상 그렇게 그것 때문에 항상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이랬을 그 부분 때 거부감이 있었던 거는 바로 수리온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수리온을 도입할 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에어버스하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밀리 매니아 분들이 앞서의 그 김 PD님 말씀대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거고 그것에 대한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네. 두 번째는 이거 만들어 놓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 전망이 어둡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논란이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돌출되던데 이거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말씀을 네네. 드려보면 네네. 이 부분은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민수와 군용을 같이 개발을 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품에 대해서 호환되고 공유가 있다. 그래서 민수와 우리 그 군, 내수의 군을 포함해서 카이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한 400대까지도 봐요. 그리고 수출을 한 200대 해서 600대를 달성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난제죠. 지금 214대를 양산한다고는 하는데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왜냐? 그렇게 많이 경량 전투 헬기가 도입될 필요가 없다는 쪽도 있어요. 차라리 그 재원으로 아파치를 추가 더 사자.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전차 전력과 서로 간의 관계가 있어요. 무한정 육군에다가 뭐든지 다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차를 더 많이 양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추세가 전차 쪽으로 또 몰아가는 추세예요. 한때는 아파치 사느라고 전차 흑표를 좀 줄였는데 네네. 지금 이제 반대가 돼가고 있죠. 다만 9개의 비행대대 지금 교체해야 되는 9개의 비행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3기종을 다 대체하려면 214대의 계획된 양산은 해야 됩니다. 그건 사실인데 그러나
계획은 번복될 수가 그렇죠. 있고 아직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음, 따라서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 어둡다. 최근에 뭐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세일즈를 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을 지금 노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동남아 쪽도 이렇게 좀 쑤시고 있고 한데 지금 얼마 전에 폴란드에서도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뭐 동유럽 국가 이런 데서도 좀 시찰단이 왔는데 LAH에는 그다지 관심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예 보일 수가 없는 네. 게 유럽 입장에서는 구형의 헬기로 그렇죠.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기초로 한 설계고 다만 여기서 카이에서 정성을 들였던 것이 바로 유무인 복합 멈티 기술인 거예요. 이 기술을 LAH에 적용을 하겠다면서 많은 시선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어필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전망이 꼭 밝지는 않다. 왜냐하면 또 비슷한 경쟁 기준 뭐 터키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필리핀 같은 경우 그걸 사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그리고 또한 그 이런 기종 이런 정도 수준은 폴란드에서도 자국에서 있죠.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굳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아예 이게 아파치급의 좀 대형 전투 헬기였다면 차라리 소구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경공격 헬기다 보니까 말 그대로 굳이 저거를 그 돈 주고 사야 되는 왜냐하면 또 생산 초기 단계라 아직 가격이 비싼 상황이거든요. 한국과는 납품도 전이라 그런 점이 지금 수출에는 난점으로 작용하죠. 그리고 세 번째 논란은 체급에 비해 무장 능력이 작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한데 무장 능력이 꼭 그 무장력을 좀 만재하고 간다고 네.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원상의 무장 능력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헬기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뭐 아파치 같은 대형 공격 헬기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봤을 때 원래의 그 ROC 자체가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던 게 무장 헬기다라는 거고요. 무장 헬기 수준의 전투 헬기가 아니라 무장 헬기다. 그 정도 파운드를 갖는 헬기다. 그랬을 때 무장 능력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고 그 무장에 대한 그 운용에 있을 때 최대 만재일 때 1000검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을 4발을 탑재하거든요. 그 정도면 상당한 수준의 근데 공격력이죠. 거기서 맨날 비교하는 게 그거죠. AH-1S는 토 8발 다른데 왜 안 되냐. 그 얘기를 항상 하죠. 또 매니아들은. 이제 AH-1 토 8발을 가지고 AH-1이 우리의 산악지형을 네. 누리면서 그런 걸 전 보질 못했어요. 예. 또 왜냐? 맞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LAH는 그동안에 그 시험 평가를 하는 걸 이제 좀 공개된 걸 좀 봤더니 4발을 만재하고도 그 기동에 아주 큰 무리는 없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게 더 낫지. 굳이 뭐 8발. 그리고 이 부분들이 군단의 항공단의 예하의 그 비행대대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군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을 4발 탑재한 그것도 유무인 멈티 기능이 있는 그리고 향후에 특수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헬기가 있다? 상당한 이점인 그렇죠. 거죠. 네. 예. 이번에 카이가 DX에서도 강조했던 게 저게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1000것만 보느라 신경을 안 썼는데 주위기에 달려있는 그 드론. 맞아요. 네. 네. 그거가 또 큰 변수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그렇죠. 그거를 카이에서 수출에 좀 불리하다. 자기네들이 불리하다. 이 기종 가지고는 그런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 멈티 기능을 이 기체에 적용을 하려고 했고 뭐 기술 실증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수출에 관건이 되겠네요. 네. 네. 이거 아까 박 의원님께서 좀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하셨던 건데 이제 네 번째 논란이 공격 헬기가 아니라 무장 헬기에 그친다. 애초에 무장 헬기이기 때문에 무장 헬기로 운영. 그러니까 우리의 주 공격 헬기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치 표적이나 적의 주력 전차를 파괴시킬 수 있는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헬기 대형 공격 헬기는 있잖아요. 아파치 대대가 AH-64. 예, 2개 대대가 있고 향후에 2개 대대를 더 늘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찬반 논란 뭐 이런 거 있지만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많이들 모 유튜버들이 하길래 제가 좀 라이트급 그 권투 선수로 치면 라이트급과 헤비급을 지금 비교하는 거라 볼 수 있죠. 어떻게. 그렇죠.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런 거고 쉽게 이해했어요. 결국은 무장 헬기이기 때문에 무장 헬기만큼의 능력치는 LAH에서 뽑고 있다. 그러니까는 비슷한 영역의 지옥의 묵시록 보면 초반에 그 해안 마을을 급습하는 UH-1 무장형 헬기 나오면 딱 LAH가 딱 그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UH-1에다가 로켓포드랑 기관포 단다고 그게 전투용 헬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초반에 경공국 헬기라고 해서 설계도가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 텐덤 좌석에 아파치 네네. 비슷한 거. 공개한 그러니까 적이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LAH의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지금 현재에 갖고 있는 방어를 할 수 있는 경보 시스템들, 레이저 경보 시스템이랄지
레이더 경보 시스템들이 최신형이 다 장착이 되고 있고요. 앞에 있는 그 총 터렛 부분도 시험 사격에서 네. 엄청난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잘 뽑힌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시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좀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이 기자님을 비롯한 실제 현장에서 취재를 하시는 분들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이 LAH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야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카이에서 자신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어떤 그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체계 개발까지 완료가 됐다는 걸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기대가 큽니다. 예. 그러니까 한 70년대 자동차 설계도를 가지고 요즘에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뭔가 거기에다 내비게이션도 달고 오디오도 좋은 거 달고 뭐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기능 넣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따지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디자인이라고 옛날 설계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은 신뢰성이 있고 검증이 됐다라는 의미로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500MD와 그리고 이제 기동 그 7기동 군단의 예하 그 17항공단에서 운영하는 코브라 공격 헬기를 대체할 수 있는 헬기로서는 충분한 것 같아요. 이 LAH를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는 뭐가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군단에 있는 예하의 항공단에 배치한다는 의미하고 같은데요. 두 가지로 좀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은 일단 방어, 적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적의 대규모 기갑 전력을 방어할 수, 1차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체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공세 기동군단 7군단을 예를 들면 7군단이 쭉 밀고 들어가는 후발로 따라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에 있는 전방에 있는 군단들이겠죠. 방어 이후에. 그런 군단들이 북한의 만약에 평양이랄지 큰 대도시 개성을 공격할 때 그 시가전에서도 상당히 특화를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멈티 기능을 갖고 있는 이 LAH거든요. 그래서 이런 LAH를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DX 코리아에서 전시도 했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도 봤지만 네네. 특수전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헬기고, 이 헬기의 기본 설계가 오래됐다고는 하지만 그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탄탄하게 만든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봐요. F-15EX라는 기종도 있고, 네네. 지금 F-15A로 본다 그러면 지금 언제적 설계입니까? 70년대 초반 70년대 초반이랄지 네, 뭐 나왔던 설계, 설계잖아요. 설계 자체 뭐 60년대부터 해봤으니까. 60년대라고 볼 네. 수도 있죠. 그런 설계에 기반을 둔 기체가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현대전에서 맞습니다. 네. 엄청난 능력을 보이는 기체가 되잖아요. 결국은 플랫폼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안에 들어가는 항전 장비와 지금 김 PD님이 질문 주셨던 어떻게 운영 노하우, 얼마나 현대화되고 운용할 그렇습니다. 수 있느냐. 나는 그렇죠. 어디에 쓰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헬기가 이거다라고만, 거기에만 적합하다 그러면 잘 된 헬기죠. 물론 이제 섣부르고 아직까지 이제 양산이 돼서 배치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도 그렇죠.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너무도 지금 빨리 교체를 해야 필요하죠. 되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 LAH 마침 기동 시범을 보이는 그런 그 영상들이 많이 매체에서 나오길래 여러분들도 궁금해할 것 같고 그래서 LAH를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LAH 소식이랄지 또 육군항공 또 육군에 관련된 소식이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